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들 과거에 계좌이체 한번 하려고 진땀 뺐던 기억 다들 생생하시죠? 정말 끔찍했죠. 그 끝도 없이 튀어나오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창들 말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돋보기 쓰고 들여다봐야 했던 그 조그만 보안카드 번호에 툭하면 화면이 하얗게 먹통이 되기도 했고요. 네, 다시 처음부터 입력하라는 메시지 뜰 때마다 진짜 스마트폰 던지고 싶었죠. 제 말이요. 거기에 내 돈을 내가 다른 은행으로 보내겠다는데 그 건당 500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수수료. 그건 은근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정말이지 송금이라는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 우리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높고 견고한 장벽이었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핀테크 투데이에 게재된 핀테크 연구소의 기획기사이자 보고서입니다. 네,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네, 바로 포스트 토스 시대의 금융혁명,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문입니다. 이 자료 진짜 물건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완전 빠져들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AP 수수료를 없애서 대박이 났다, 이런 뻔한 기업 성공담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무료 송금이라는 이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한국 자본주의와 금융생태계라는 거대한 호수에 얼마나 소름 돋는 파장을 일으켰는지 다루고 있거든요. 그 눈부신 빛과 또 반대로 섬뜩한 그림자까지 모두 분석한 훌륭한 보고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빛과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쟁취해야 할 미래의 대안까지 제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무료 송금이라는 현상을 단지 수수료 몇백 원 절약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초반부를 꼼꼼히 뜯어보면요. 이것은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있던 집단적 체념을 완전히 박살낸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집단적 체념이요? 네, 아, 그러니까 금융은 원래 복잡하고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 정도 불편함은 고객인 내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그 순진한 착각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 마찰을 보안의 필수 조건이라고 무의식 중에 세뇌당해 왔던 거거든요. 맞아요. 불편해야 안전한 거다 이렇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보내는 행위가 마치 친구와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 부드럽고 쾌적해졌습니다. 정말 터치 몇 번이면 쓱 가버리니까요. 마찰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겁니다. 이 경험이 대중에게 안겨준 심리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도 처음 그 편리함을 맛봤을 때 진짜 머리를 둔기로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다들 비슷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속으로 이런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질문이죠? 아니, 이렇게 터치 몇 번이면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였어? 그럼 도대체 왜 그동안 은행들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복잡하게 꼬아놨던 거지? 하고요. 아주 본질적인 분노와 깨달음이네요.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 즉 소비자의 기준선이 단번에 하늘 위로 치솟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낡은 방식을 고수하던 전통 금융사들은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기 시작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표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업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신뢰의 본질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신뢰의 본질이요? 네, 과거 기성금융이 내세웠던 신뢰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웅장한 대리석 건물. 맞습니다. 수십 년 된 은행 간판, 그리고 국가의 규제라는 든든한 울타리의 기대는 이른바 기관 신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묵직함이 곧 안전함이라고 맹신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거대한 대리석 건물이 매 손바닥 안에 픽셀 단위 화면으로 쪼그라든 거잖아요. 아, 축이 완전히 이동했군요. 그렇죠. 이제 사용자들은 건물의 크기나 역사가 아니라 압도적인 처리 속도, 직관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UI에서 신뢰를 느낍니다. 혹시라도 송금을 실수했을 때 그 실패의 불안을 즉각적으로 덜어주는 친절한 안내 경험 같은 것도 포함되겠네요. 완벽합니다.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는 이것을 바로 경험 신뢰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경험 신뢰. 와, 단어가 아주 찰떡 같네요. 이 엄청난 변화는 그저 천재적인 개발자 몇 명이 코딩을 잘해서 뚝딱 만들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요. 막대한 자본력,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시장 질서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한 거대한 복합 실험상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지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자본과 마케팅의 재설계 과정입니다. 보고서의 중반부로 넘어가는 지점이죠. 시청자 여러분, 초창기에 핀테크 플랫폼들이 우리가 내야 할 그 송금 수수료를 자기들이 전부 대신 내주면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적자를 떠안았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성금융본의 시각에서는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다들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핀테크 기업들은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단순한 지출이나 깎아먹는 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깔기 위한 시장 재설계의 투자로 치환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목적지 주변의 상권을 통째로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털어서 무료 고속도로를 뻥 뚫어버린 셈이죠. 와, 무료 고속도로. 아주 찰진 비유네요. 그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구조적으로 뜯어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교한 선순환의 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골인가요? 무료 송금이라는 강력한 미끼는 필연적으로 고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앱을 켜게 만드는 이용 빈도의 폭발적인 증가를 낳습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10번은 넘게 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높은 접속 빈도는 단순히 트래픽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 패턴 하나하나가 막대한 데이터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 그 데이터가 진짜 노다지잖아요. 네, 이렇게 긁어모은 데이터는 다시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 족집게 같은 사기 탐지 시스템으로 가공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개인에게 완벽하게 맞춤화된 금융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신뢰가 모여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다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해서 신뢰를 더욱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마법 같은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으로 금융 앱을 쓰시다가 와, 이 서비스는 진짜 철저하게 내 편에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감동해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편이라는 감각. 이 간순히 대륜이 까리바락 편리하다는 느낌을 훌쩍 넘어서는 차원이더라고요. 은행들이 그렇게 깐깐하게 받아가던 수수료를 아무 조건 없이 면제해준다는 사실이 사용자들에게는 일종의 공정함이라는 강렬한 감정으로 다가온 겁니다. 맞아요. 그 공정함의 감정이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죠.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고 느끼기 시작하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기성은행들의 텔레비전 광고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으니까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족과 친구들의 스마트폰을 뺏어라도 앱을 설치해주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요. 바이럴 마케팅의 끝판왕이었죠. 결과적으로 과거처럼 개별 금융상품 자체가 권력을 쥐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철저하게 사용자 경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가 금융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플랫폼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소비자가 승리한 완벽한 해피엔딩 같지만 이 거대한 플랫폼 혁신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섬뜩한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권력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이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금고였다면 지금의 플랫폼 생태계는 우리의 일상과 모든 데이터, 심지어 경제적 결정권까지 보관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이 탄생한 셈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환호 뒤에 짙게 깔린 묵직한 질문들을 객관적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보고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등장하는 구조적 리스크들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어떤 리스크들이 있나요? 플랫폼화가 극도로 고도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중개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중개요? 연결해주는 역할 말이죠. 네, 이는 곧 플랫폼 자체가 시장의 규칙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권력으로 견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면서 룰까지 맘대로 바꾸는 격이네요? 정확합니다. 과거 호령하던 기성금융의 예금, 대출, 보험 같은 단품 서비스들은 이제 힘을 잃고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의 하청업체처럼 종속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독재, 즉 플랫폼의 독점화가 현실로 다가온 지정입니다. 그 독점화의 폐해를 꼬집는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의 시각적 비유가 제 뇌리에 확 꽂히더라고요. 아, 그 금괴 나르는 개미 이미지 말씀이시죠? 네, 자기 몸집보다 큰 금괴를 쉼없이 실어 나르는 수많은 개미들 이미지 말입니다.
여기서 땀 흘리며 짐을 나르는 개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매일 앱에 접속하는 우리들이죠.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아름다워 보이던 선순환이라는 단어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갈고리처럼 긁어모으는 마법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다 갖다 바치는 대가로 고작 수수료 몇백 원 면제받고 푼돈 포인트 몇십 원 챙기는 거 아닌가요? 과연 이게 정말 공정한 교환일까요?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행동 패턴을 제공하며 플랫폼을 수십조 원짜리 괴물로 키워냈는데 정작 그 천문학적 규모의 부와 과실은 플랫폼을 소유한 극소수의 주주들만 독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보고서가 경고하는 데이터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듣고 보니 약간 배신감마저 드네요. 게다가 우리가 그 편리함에 취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까지 조종하는 알고리즘의 이면입니다. 알고리즘의 이면이요? 앱을 켜면 내 취향에 딱 맞는 대출 상품이나 신용카드를 알아서 추천해주죠. 네, 제가 딱 필요했던 걸 기가 막히게 띄워주더라도요. 겉으로는 나를 위한 고도화된 큐레이션 같지만 그 뒤에는 철저하게 기업의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숨어 있습니다. 아, 이른바 넛지라고 불리는 은밀한 유도장치들이군요. 맞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합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은 플랫폼이 의도한 방향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도록 은연중에 쇠뇌당하고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름이 돋네요. 내가 똑똑해서 고른 게 아니라 그들이 따라놓은 내일 위를 달린 것뿐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자유의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에서 제기한 또 다른 무서운 경고가 있죠. 바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거에 주말 내내 특정 메신저 앱 서버가 불타서 다운됐을 때 결제도 못하고 택시도 못 불러서 온 국민이 겪었던 그 끔찍한 대란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언제든 금융 플랫폼에서도 터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태롭게 쌓아올린 거대한 젠가탑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금융 경험, 자산, 결제 시스템이 단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 고스란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좌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만약 예측하지 못한 사이버 공격이나 전산망 마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파국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규제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통적인 은행 창구와 서류 중심의 낡은 파괴의 기준에 머물러 있죠. 혁신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죠. 편리함의 빛이 너무 강해서 독점과 리스크라는 그림자도 그만큼 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답답함을 느끼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네, 보고서 후반부에 아주 훌륭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독점과 불균형으로 어그러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 진정한 혁신을 완성할 다음 단계의 설계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핵심 대안은 바로 가치의 공정한 재분배 모델입니다. 가치의 재분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술적인 용어로는 데이터 배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생태계에 기여한 보상이 출석 체크 룰렛 돌려서 받는 몇십 원짜리 푼돈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10원, 20원 당첨되는 그거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데이터 덩어리가 모여 창출해낸 막대한 기업 이익을 단순한 송금 수수료 환급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나 투자 수익의 배분 같은 거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가치로 돌려주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내가 제공한 데이터만큼 당당하게 합당한 지분을 요구해야 한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는데요. 이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락인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네, 자물쇠로 잠궈둔다는 뜻의 락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특정 거대 앱에 내 모든 금융 기록과 자동이체를 싹 다 걸어두면 나중에 그 앱이 수수료를 갑자기 올리거나 혜택을 대폭 줄여도 귀찮아서 다른 은행으로 못 넘어가는 인질 상태가 된다는 거군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바로 그 인질 상태, 즉 락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간의 높게 처진 성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합니다. 성벽을 어떻게 허물죠?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내 데이터를 몽땅 싸들고 다른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죠. 내 데이터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군요.
그래야만 거대 플랫폼들이 긴장하고 사용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더 투명하고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펼치게 될 테니까요. 혁신의 엑셀을 신나게 밟으면서도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튼튼한 브레이크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규제로 돌아가서 혁신의 속도를 무작정 늦추자는 억지가 아닙니다. 핀테크의 역동성을 꺾어서는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혁신은 살리되 넛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사전에 치명적인 시스템 마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시대의 규제망. 이른바 스마트 소비자 보호 체계로의 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군요. 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눈 긍정적인 빛과 부정적인 그림자, 그리고 그 대안까지 전부 종합해보면 결국 이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로 수렴되네요. 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죠. 바로 참여형 자본주의의 완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형 자본주의. 정말 가슴 뛰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겁의 플랫폼이 적선하듯 얹어주는 무료 서비스를 그저 넙죽 받아먹기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당당한 주체죠. 내 손가락 끝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신뢰를 축적하며 수십조 원짜리 생태계를 직접 키워낸 가치 생산의 당당한 기여자이자 주역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무료 송금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던져놓은 혁신이 과거의 낡은 규칙을 찢어버린 위대한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훌륭한 첫 단추였죠. 하지만 포스트 토스 시대, 즉 그 이후에 열릴 새로운 금융시장은 또 다른 거대 권력의 독점이나 교묘한 불균형의 시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괴물을 만들면 안 되니까요. 사용자의 참여와 기여에 대해 투명하고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약속의 장이 마련되어야만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단지 편에서 썼던 무료 송금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의 금융 장벽을 허물었는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쾌적한 사용 경험이 거대한 데이터 자본으로 둔갑하여 플랫폼을 새로운 절대 권력으로 만들었는지도 확인했죠. 네, 나아가 그 이면에 도사린 독점과 조종의 위협을 막기 위해 데이터 이동권과 참여형 자본주의라는 방패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도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아주 밀도 높은 탐구였습니다. 이제 이 묵직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려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이 거대한 데이터 폭풍 속에서 다음 세대의 플랫폼 생태계가 과연 누구의 배를 불리기 위해 복무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기업들의 선의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몫이죠?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고 당당히 지분을 요구하는 기여자인 우리,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깨어있는 사용자가 미래를 바꾼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데이터는 지금 당장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묵직한 울림을 주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더 공정하고 주체적인 디지털 금융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몰입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